이슈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노영희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금 변호사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아닙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정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짚어봐야 될 판결이 뭐냐면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홈플러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기소가 됐는데 지난 8일 무죄 판결 내려진 거죠. 네, 무죄 판결. 예, 무죄 판결. 왜냐하면 응모권에다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한 1mm 크기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무죄다라는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이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법리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고지사항 1mm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하고 좀 크게 해서 알 수 있게 해라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 그래요. 예, 좀 사실은 좀 약간 좀 판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노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1mm짜리를 써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읽어서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정보가 그런 식으로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노안이 아니어도 1mm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그 자녀가 몇이냐 경품 행사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봐가지고 홈플러스에서 그 보험회사에 넘겨서 230억을 벌었습니다. 230억이나 예, 그래서 받았어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는 이거를 보험회사에 넘겨서 이만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까지도 알려줘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선 그것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또 1mm라도 썼으니까 된다 하는데 사실 이런 개인정보 동의하라 그러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법 규정을 고쳐야 되고 예. 이번 판결을 놓고도 사실 현행법 가지고도 이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 규정에 써 있긴 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고지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지의 방식이 문제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3mm, 4mm 이런 기준이 그런 건 없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1mm 아니라 더 작게 해도 지금 그렇죠. 지금으로선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이 볼 수 있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진 후에 그러니까 서비스 업계의 이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나면서 소비자들로서는 좀 황당하고 더 어떤 규정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판결 먼저 잠깐 좀 짚었고요. 오늘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변론 대결을 붙일 현안은 바로 이번 주에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애인의 셀카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 좀 아침부터 또 무슨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논하느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사귀던 한 3개월 정도 사귀던 그 여자분이 이제 그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이 남성분이 예전에 여자로부터 받았던 그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 그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그 따님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면서 이제 그 이상한 언동을 해서 결국 유포를 시키고 또 남편에게까지 이걸 전송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애인의 나체 사진 유포한 남성이 1,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받았었다가 2심에서는 8개월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는. 예. 네, 나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법원에서 전체가 무죄가 난 건 아닙니다. 한 부분 성폭력법에 대해서 무죄가 난 겁니다. 예. 어떤 입장이신지 알겠네요. 어쨌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라디오 재판정에 올리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자, 내용을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가명으로 뭐 갑돌 씨, 갑순 씨라고 하죠. 갑순 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갑순 씨는 갑돌 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을 합니다. 어떤 애정의 표시처럼요. 그런데 갑돌 씨와 갑순 씨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헤어집니다. 갑돌 씨의 보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갑순 씨가 전에 자기한테 보냈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을 하고 갑돌 씨가 이 SNS 계정으로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갑순 씨의 딸이 올린 글에다가 갑돌 씨가 댓글을 다는 뭐 이런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체 사진을 걸고. 이래서 검찰은 갑돌 씨를 기소를 하는 건데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떤 죄로 기소가 된 거죠? 그 검찰에서 기소한 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그 법률 위반, 특히 이제 카메라 등 촬영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배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소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그 배포하거나 뭐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하면 이제 처벌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이 대법원의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법리 뭐 쪽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이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찍은 그 촬영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를 선고하신 거죠. 무죄를 선고했고 노영희 변호사 입장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신 거죠. 예. 예, 이 남성은 유죄가 맞다 이쪽이신 거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법 문헌을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 된다. 유죄. 자, 금 변호사님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맞다 이쪽이셨어요? 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협박도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협박죄, 명예훼손죄 그런 거는 대법원도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법에서 명백하게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가지고 유포했을 때 처벌받게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상 무죄를 한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양쪽 변호사 입장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펼쳐지는 변론을 들으시면서 금 변호사, 이 남성 무죄다라는 금 변호사가 맞다 싶으시면 금변 또는 무죄 주시면 되고요. 이 남성은 유죄다. 갑돌 씨는 유죄다라고 생각하는 노 변호사가 맞다 싶으시면 노변 또는 유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 먼저 좀 입장 좀 들어볼까요? 왜 이 남성은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문항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그 촬영을 할 당시에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당시에 의사에 반하지 않고 찍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그 특례법의 2항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법 문헌을 보더라도 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그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바로 이 그 성폭력 특별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 2항에 나와 있는 그 법문헌 그대로이거든요. 갑순 씨가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그 갑돌 씨한테 스스로 보냈어도. 네, 보냈어도. 사귈 때는 그러니까 뭐 봐도 좋다라는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배포 전시하는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배포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배포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2항의 그 성폭력 그 특별법 2항의 입법 취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해석을 그렇게 지금 대법원처럼 하게 되면 우리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소라넷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진 찍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무죄가 되거든요. 소라넷까지 무죄가 되는 거다. 금 변호사님은 왜 이 남성 무죄라고 보세요? 소라넷이 전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라넷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이 이제 취해 있거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 몰래 찍은 건데 문제는 뭐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행위는 저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다른 죄로 다 유죄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어쨌거나 법 문헌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뭐 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러니까 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찍을 당시에 강제로 찍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동의해서 찍은 거라도 유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거지 자기가 자기 걸 찍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어학자를 불러서 물어봐도 근데 이제 형법이라는 거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갑돌 갑순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갑돌 씨가 갑순 씨 사진을 찍은 거면 갑돌 씨가 셔터를 눌러서 찍은 거라면 이렇게 유포했을 때 유죄인데. 유죄입니다. 갑순 씨가 동의를 해도. 근데 지금은 동의를 해도 유죄인데 갑순 씨가 자기가 셔터 눌러서 자기 걸 찍어서 갑돌 씨에게 보내는 순간 이 소유권이 그러니까 갑돌 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갑돌 씨가 소유권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다른 죄로 걸릴 수는 있는데 대법관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분들입니까? 그 행위에 절대 찬성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그 다들 아시는 거지만 먼저 어떤 죄를 처벌하려면 법에 그게 있어야지 법도 없는데 판사 마음대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법에 명백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거를 유포해선 처벌한다고 돼 있지 자기 몸을 찍어서 준 거를 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게 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하면 되겠느냐. 제가 두 가지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소라넷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소라넷에서 말하는 금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준강간 속칭 골뱅이녀라고 하는 그 술이 취한 여성에 대한 강간한 것과 그쪽에서 쓰는 이제 은어인 거죠. 그런 것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복심에 의해서 그 같이 좋았을 때 찍었던 사진 올리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번 판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유권 넘어가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법원, 2심 법원, 검찰 그리고 저와 같은 변호사들의 생각이었고. 잠깐 거기서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물을 찍은 뭐 풍경을 찍은 이런 사진이라면 내가 찍어서 보내줬을 때 소유권 넘어가고 그럼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 동의하지만 이거는 성에 관련된 알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게 노변호사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2차적으로 훨씬 더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21일인가 그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좋았을 때에 보내주었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결별된 상황에서는 삭제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게 그 독일에서 나왔던 판결이었고요. 이 사건도 다시 돌아와 보면은 지금 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 여기서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배포 전시하는 것의 그 주체가 무엇인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학자가 무조건 이거는 이 대법원처럼 판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촬영물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객체거든요. 그 촬영물을 누가 전시하고 누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아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요. 지금 머릿속에 좀 뱅글뱅글 돌 정도로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 문자는 이렇게 옵니다. 4033님은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유포한다면 도덕적 기준으로 유죄입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쁜 남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4389님은 그 도대체 그럼 여성 본인이 자발적으로 왜 보냈을까요? 보낼 때부터 좀 주의를 했었어야 된다. 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 법상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걸 허락한 게 아니냐? 무죄다라는 논리로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확대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도청이나 감청 못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이제 몰래 들으면 도청이 되고 그걸 유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자가 정치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정치인이 이거는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기자가 판단해서 보도를 했다. 그때 정치인 입장에서 아니 나는 정말 신뢰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저쪽에서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타인 간의 대화를 한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이 이런 경우도 그런 법이랑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처벌을 못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술집이나 뭐 노래방 같은데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 한참 전이지만. 그때 이제 막 비디오방이 생기면서 비디오방이 훨씬 문제가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한해야 된다고 기소한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거기가 더 나쁘니까. 근데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비디오방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때. 법이니까. 예,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법이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논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 변호사님은 죄형 법정주의상 그 법문헌을 보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법문헌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문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도 지금 법에 의하여서 주장하신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죄형 법정주의가 뭐 안 된다 내지는 그 원칙에 의하면 이거는 법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뭐 검찰 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그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처음에 두 번째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할 때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이 성립한다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거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폭행 협박의 강도가 센 것을 말하는 건데 예. 강간죄에서는 요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싫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항거불능한 폭행 협박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를 하고 생각을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왜 이 판례에서는 명백하게도 문헌적으로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판단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 사귀던 여성이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남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앙심을 품고 이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건. 1, 2심은 유죄가 났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이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문자가 일단은 좀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법보다 도덕이 위다. 9255님 그래서 유죄 줬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무죄다. 7117님.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여성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뭐 보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을 만들어야지. 노영 변호사님 지금 강간 얘기하시는데 강간은 법에 타인을 강간한 자는 뭐 몇 년형이 쳤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명백하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거라고 돼 있어서 하여튼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한다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자,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자, 사귀던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 남성. 이 남성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판결은 57대 43, 57%대 43%로 유죄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 변호사님이 선전하신 건가요? 저도 이거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으로 보느냐, 이게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인 건데,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사실 오늘 금 변호사님, 주제와 상관없이 저는 금 변호사님이 좀 이기시기를 바랬던 것이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세요. 마지막인데 신사로서 져드려야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와 일단은 작별을 하지만 뭐 조만간 또 뵈야죠. 자주 뵙겠습니다. 방송 출연. 오늘 일단 인사드리고 라디오 재판정은 노영희 변호사님 계속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금 변호사님 너무 아쉬운데 사실 좋은 일 때문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금 변호사님도 계획 잠깐. 정말 노영희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토론하면서 즐거웠고 김현정 앵커께서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 오늘 떠나보내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